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0.25%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FMC 의사록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하죠. 그가 얼마 전에 그 시장에서는 보편적 관세가 아닌 선별적 관세가 될 거다 하고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편적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비상사태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1977년도에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나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과 무역 등 기타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임기 시작하는 당일만 독재자가 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됐을 경우에 일단 먼저가 되는 국채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은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5% 돌파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10년물 5% 돌파하게 되면 기술주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기술주들은 항상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20일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는 분명히 관세를 높일 거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관세가 그 유로존하고 몇 개국이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수혜를 보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관세에서도 뭐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반도체 아니고 뭐 그렇죠, 철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태양광 그렇죠, 2차 전지 이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이 반도체들이 좀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되고 있고요. FMC 의사록 공개됐는데요. 이 의사록이 좀 시장을 또 못 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연준 위원들은 이미 통화정책이 상당히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제로까지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또다시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그 지표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고용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불안하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나마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그 부의장이 그 물가가 진저 있으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도 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트럼프하고 제롬 파월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제롬 파월은 자꾸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를 막 휩쓸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혼란스럽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연준의 불확실성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DP 민간 고용 12만 2천 명, 시장 예상치가 14만 명이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고용이 안 좋아졌다. 그렇죠? 전달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보다는 2만 4천 명이 줄었고 예상보다는 1만 8천 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요 20만 1천 건으로 예상치 21만 8천 건보다 줄었어요. 1만 6천 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이 줄어들면 신규 실업 청구는 늘어야 됩니다. 고용이 줄었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6개월 받은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금리 조절한다. 이건 맞지만 뭔가 시장에 불안한 요소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또 요즘 양자 컴퓨터 굉장히 강했는데 양자 컴퓨터 오늘 급락했죠. 그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거나 열심히 하지 왜 갑자기 또 거기에 물론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쓰이려면 앞으로 20년, 30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급락을 돼버리는 그 흐름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0.06%, 다우는 0.25%뭐 오르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다우는 요 박스권 싸움을 하고 있죠. 박스권 싸움. 제가 여기서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요 박스권이 저는 1년 이상 갈 거라고 보는데 물론 뭐 그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바닥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은 분산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고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박스권 싸움을 하고 있죠. 장중한 때 0.2% 올랐었네요. 다우는 얼마나 올랐었나요? 다우는 오른 게 없었네요. 종가가 최고가였네요. 계속 밀리다가 그렇죠? 밀리다가 막판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막판에 우리나라 지금 나스닥도 분봉을 보시면 마지막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올라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1월이 들어오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흔들리는 게 금리 매파적 어떤 금리 인하 후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급등했어요. 어저께 60선 관통했죠. 3.7% 장전 3.7% 급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봉상으로 60주선 이제 여기가 목표치 20주선이 일단 뭐 남아있긴 합니다. 20주선이 얼마냐면 58,870원인데요. 이건 저는 그냥 한 방에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60주선 싸움일 거다. 7만원까지 가는 게 목표일 거다. 무슨 이유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하락 이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락 이격이 없으면 이격을 열기 위해서라도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HBM이 이제 뭐 제수랑은 다시 설계해야 된다. 뭐 통과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도 블랙웰 안 좋잖아요. 발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협조 요청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HBM은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상속세 문제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끝나요. 거의 뭐 끄트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락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모습 보시면 어저께 400만 점 매수했죠. 오늘도 매수하는지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문제가 만기가 있죠. 오늘은 위클리와 그 다음에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가 어떤 식의 흐락을 가져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인데요.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작년에 딱 상반기 매수, 그 다음에 하반기 매도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 매도가 많았느냐? 아닙니다. 매수가 1조 3천억이었습니다. 1년 누적으로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다시 방향성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매수하는 이유는 공매도 진행되기 전에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해 놓고 공매도를 하기 위한 매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마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마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3월 말까지 방향성을 상당히 잘 끌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금투세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폐지됐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도 영향을 이제 좀 받을 때가 됐죠. 작년에는 뭐 받을만 하면은 뭐 비상계엄령, 또 뭐 탄핵, 또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 탄핵해갖고 뭐 연장으로 탄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을 약간 흔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지나면
회복하면서 주가는 오른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